지난 15년간 산업안전 기사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고 있는 20문제를 뽑아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 4가지를 제시하는 문제입니다. 자, 동일 문제로도 나오고 유사 문제로 여기서 6번이나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꼭 공부를 많이 해 두셔야 됩니다. 이 산안의 보험 규정이라는 것은 상시 근로자 300명, 그리고 덜 위험한 업종이 있죠. 농업업, 소프트 개발 및 공급업 같은 덜 위험한 업종은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보험 관리 규정을 작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작성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 산안의 보건법 25조에 규정된 내용이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 그 직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이 네 가지를 정답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회에 나와 있는 동일한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는 6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을 했고, 그러기에 추가로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6가지 중에 4가지를 정답으로 적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과 버들의 도미노 이론, 그리고 아담스의 도미노 이론 5단계를 쓰시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15년 동안 4번이 출제가 됐습니다. 하인리 1단계 사회적 환경과 유전성 요소죠. 2단계는 개인적인 결함입니다. 이 2가지를 간접 원인이라고 그러죠. 간접 원인. 그리고 3단계 직접 원인 불안전 행동 및 불안전 상태입니다. 사고 상해. 5단계 꼭 기억해 두시고 버드. 버드는 제어 통제의 부족 또는 관리 통제의 부족입니다. 기본 원인, 기원이라고 그러죠. 기본 원인, 기원. 지식 및 기능에 어떤 부족이라든지 부적절한 작업 절차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원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직접 원인, 징후입니다. 징후는 일정 물적 원인이죠. 불안전 행동과 불안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고 상해. 버드의 5단계. 다음 아담스. 아담스는 첫 번째 1단계에서는 관리 구조 요인을 1단계로 했습니다. 어떤 관리적 결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2단계 작전적 에러입니다. 경영자, 감독자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전술적 에러입니다. 불안전 행동과 불안전 조작이죠. 사고 상해 또는 손실입니다. 이게 작전과 전술이 헷갈리지 않도록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작전은 산의 개입이죠. 어떤 군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나 방법을 강구하는 것, 어떤 상위적 개념입니다. 전술은 작전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병력 등을 운영하는 기술, 이걸 우리가 전술이라고 그러죠. 하위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작전이 2단계고 전술이 3단계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인리, 버드, 아담스 5단계 이론 꼭 여러분이 공부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다음은 강도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300명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2명입니다. 그 장애 등급이 4급입니다. 4급이 1명이고, 장애 등급이 10급이 1명이고, 휴일수가 300일인 1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강도율을 구하시라는 문제입니다. 근무일수는 일일 8시간이고, 근무일수는 연간 300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문제에서 근로손실 일수를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애 등급에 따른 근로손실 일수, 사망이 7,500일이고 4급이 5,500일이고 6급이 6일입니다. 계산식은 이 강도율이라는 것은 1000시간당 근로손실 일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근로시간분의 근로손실 일수 곱하기 1000입니다. 영근로시간 수는 300명이 8시간 300일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손실 일수는 사망자가 7,500일이죠. 7,500일인 사망자가 2명입니다. 그리고 장애 등급이 4급이 5,500일이죠. 1명이고
장애 등급 C급이 600일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 휴업 일수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는 자, 휴업 일수 곱하기 365분의 연간 근무 일수입니다. 야. 자, 그러면 여기는 자, 휴업 일수가 300일이었습니다. 365분의 자, 근무 일수가 연간 근무 일수가 300일이죠. 그래서 300분의 곱하기 1000을 계산하니까 자, 29.65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계산식과 정답을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우리 근로손실일수를 장애 등급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를 여기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에서 보시면은 사망 7,500일, 1급의 상급은 7,500일. 이 부분하고 자, 14등급의 50일은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나머지 4에서 13등급까지는 대부분 문제에서 근로손실 일수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망과 1급에서 3급까지 7,500일이라는 하고 14등급의 50일이라는 것은 꼭 이렇게 공부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동일 문제, 유사 문제로 15년간 7번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 강도를 구하는 계산식과 가정을 공부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종합재해지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근로자가 400명인 사업장에서 재해 건수가 80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손실의 일수가 800일이고 재해자 수가 100명이었다. 이때 종합재해지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일 8시간이고 연간 근무일수가 280일입니다. 자, 이 종합재해지수를 구하는 문제는 동일한 문제, 유사한 문제로 자, 4번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 종합재해지수라는 것은 자, 재해의 빈도와 강도를 혼합해서 짓게 하는 어떤 지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루트 도수율 곱하기 강도율입니다. 그러면 자, 도수율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도수율이라는 것은 자, 100만 시간당 재해 건수를 이야기하죠. 자, 0 근로시간분의 재해 건수 곱하기 100만입니다. 자, 0 근로시간이 400명이죠. 400명이 8시간 280일을 근무했습니다. 재해 건수는 자, 80건이었죠. 곱하기 100만 하니까 89.29가 나왔습니다. 자, 강도율은 자, 1000시간당 근로손실 일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연근로시간수분의 근로손실수 곱하기 1000입니다. 자, 연근로시간수는 400명 곱하기 8시간 280일이고 분의 자, 여기 근로손실수는 800입니다. 곱하기 1000 하니까 0.89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종합재해지수는 루트 89.29 곱하기 0.89 하니까 8.91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 과정과 정답으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사람은 보건 법령에서 작업장의 작업면 조도 기준에 관한 사항에다 가로에 서시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동일 유사 문제로 5번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해석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정밀 작업은 750력서입니다. 정밀 작업은 300력서입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해 두십시오. 자, 초정밀 작업은 750력서고 정밀 작업은 300력서입니다. 자, 그럼 보통 작업은 자, 300력서의 2분의 1이 감소되죠. 2분의 1이 감소됩니다. 자, 150력서죠. 그리고 그 밖의 작업은 여기에서 또 2분의 1이 감소되죠. 75력서입니다. 자, 750력서, 300력서, 150력서, 750력서. 이 표를 꼭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가로 넣겨 놓으면 이것을 정답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유해염 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 설치 또는 사용을 제거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기구 세 가지를 쓰셔야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자주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동일 유사 문제로 7번이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방호 조치를 방호 조치가 꼭 필요한 기계기구는 자, 6가지 이름을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예촉입니다. 그리고 원심기, 공기 압축기, 금속 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입니다. 자, 6가지 기계기구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여기 첫 글자를 가지고 외워 주시겠습니다. 자, 애촉이 애원, 예. 자, 원심기 원입니다. 자, 외원이가 자, 공기 압축기 공입니다.
금속 절단기의 금, 공급, 공감. 자, 지게차의 지, 자, 포장기계의 포입니다. 자, 예원이가, 예원이는,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름이 많이 나오죠. 예원이가 공금을 가지고 지포를 사 먹었다. 이렇게 외워두시면은 절대 잊어먹지 않겠습니다. 자, 예원은 애촉입니다. 자, 원은 원심기고, 공은 공기 압축기고, 금은 금속 절단기입니다. 그리고 지는 지게차죠. 포는 포장기계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아시트는 용접장치에 설치해야 하는 안정된 설치 위치 세 곳을 쓰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문제 해설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업주는 아시트는 용접장치 시간마다 안전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하나. 그리고 다만 주간 및 시간에 가장 가까운 분기간마다 안전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랬죠. 두 번째 분기간입니다. 자, 사업주는 가스 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시틸렌 용접 장치에 대해서 발생기와 가스 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세 번째, 자, 발생기와 가스 용기 사이입니다. 아시틸렌 발생기가 있습니다. 발생기 있고 주간이 있죠. 주간이 있고, 자, 여기서 분기가 되죠. 분기간이 있습니다. 주간이고, 자, 분기간입니다. 분기간에서 또 나눠지죠. 이게 치간이죠. 자, 먼저 치간에 치간마다 안전기를 설치합니다. 자, 근데 다만, 자, 주간 및 치간에 가장 가까운 분기간마다 안전기를 설치할 때는 그래하지 않고, 그리고 발생기와 가스 용기 사이, 자, 안전기를 설치한다는 거,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5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한 양중기에 사용하는 와이로퍼의 사용 금지 기준 3가지를 쓰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4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와이로퍼의 사용 금지 기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연매가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와이로퍼의 한 꼬임, 스트랜드라 그러죠. 한 꼬임, 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와이로퍼는 신강을 중심으로 한 꼬임씩 감겨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자, 스트랜드 가다 한 꼬임이라 그러죠. 이 부분을 꼬임이라 그럽니다. 자, 꼬임이는 소선으로 또 심선을 기준으로 소선으로 감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소선입니다. 이 소선의 수가,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 기준이 되는 지름의 7%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꼬인 거라든지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거,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한 손상된 거, 이런 것들은, 자,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게, 꺼내진 소선 한 꼬임, 와이로퍼의 한 꼬임 한 스트랜드에서 꺼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영접 작업 중에 작업자가 물에 젖은 손으로 전압이 300V인 충전부에 접촉하여 감전으로 사망합니다. 이때 인체에 흐르는 심실세동전류 미리암피어와 통전시간 밀세컨드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인체의 전기장은 1000ohm으로 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심실세동전류라는 것은요, 심장 박동 기능이 장애를 일으키는 전류죠.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심실세동 전류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류는 I는 저항, R분의 전압이죠. I는 R분의 V입니다. 여기 전압은 V는 300V죠. 300V고, 자, 여기 저항은 자, 인체 전기 저항이 1000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물에 젖어 있다고 했습니다. 물에 젖어 있는 경우에는 25분의 1로 감소를 합니다. 저항이 감소를 합니다. 전기가 더 잘 통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저항은,
자, 25분의 1000에서 45미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I는 R분을 보이니까 40분은 300이 되겠죠. 7.5 암페어입니다. 자, 여기서는 미리암페어로 답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암페어는 1000mA죠. 자, 그러면 자, 1000mA니까 하나, 둘, 셋, 동그라미 3개입니다. 7500mA가 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통전 시간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통전 시간은 달제리 법칙을 이용합니다. 자, 심실 제동 전류 I는 루트 T분의 165mA입니다. 여기 T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시간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자, 의 계산식을 전환을 시킵니다. 그럼 지금 이 T를 구하는 문제죠. 이 T는 자, I분의 165 자생이 되겠죠. 예. 자, 그 I는 자, 이게 7,500이었습니다. 그럼 7,500분의 165 자생을 하니까 0.000484초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물어보는 것은 미리세컨드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미리세컨드로 전환을 시킵니다. 1초는 자, 1000ms죠. 자, 동그라미 3개입니다. 하나, 둘, 셋. 0.48 ms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계산식과 정답을 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4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충전 전류의 접근 한계 거리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산업안전 보건 법령에서 규정한 유자격자가 충전 전류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충전 전류의 접근 한계 거리를 세수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자, 해설 부분 표를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가 나와 있는 자, 충전 전류의 접근 한계 거리 표를 꼭 좀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표를 기억해 주셨다가 시험장에서 연습지에 이 표를 그려두고 이 문제를 푸셔야만이 가장 정확하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표를 외워야 됩니다. 그룹을 3그룹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1그룹, 그리고 자, 2번째 그룹, 2그룹, 3번째 그룹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1그룹에는 자, 1에서 6입니다. 1에서 6이고 4단계가 있습니다. 4단계가 있고 그리고 자, 두 번째 그룹은 7에서 17입니다. 17이고 자, 5단계가 있죠. 5단계 있고 자, 세 번째 그룹은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외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 1그룹과 2그룹까지만 외워두겠습니다. 자, 이걸 외우기 전에 이를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게 미리 기억해 두셔야 할 게 0.3 이하는 접촉 금지라는 거고 자, 0.75까지 좀 기억해 두시겠습니다. 0.3초가 0.75까지는 여러분이 미리 기억을 좀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1그룹에서는 1에서 6까지라 그랬습니다. 자, 1 보겠습니다. 1입니다. 2 이고 자, 그럼 3입니다. 3은 자, 다음 그룹을 하나 넘깁니다. 3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3이 있죠. 3에 30입니다. 그리고 4가 있고 5가 있습니다. 그리고 6이 있죠. 6에 60입니다. 자, 1그룹에 1에서 6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2그룹 갑니다. 2그룹에는 7에서 17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7이 있습니다. 15초가 37 이하에 7이 있고 그럼 8이 있죠. 8이 있습니다. 8이 있습니다. 자, 37초가 88 이하, 9가 있습니다. 9에 90입니다. 그리고 자, 10이 있습니다. 10이 있죠. 10이 있고 자, 11이 있습니다. 그래서 110입니다. 그리고 자, 12가 있죠. 12에서는 자, 2에서 하나를 뺍니다. 하나 빼고 자, 2에서 하나 빼고 121이 되겠습니다. 자, 13이 있죠. 130입니다. 자, 14는 자, 하나 더 합니다. 4에서 하나 더 하죠. 하나 더 145가 되겠습니다. 자, 15가 있습니다. 15에 150입니다. 자, 16입니다. 16이고 자, 여기서는 자, 야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169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7이 있죠. 17이 있습니다. 자, 17이 있죠. 170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표를 그려두고 정답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은 220V죠. 220V는 0.3 이하입니다. 그러면 접촉 금지죠.
한계거리는 접촉 금기고. 자, 두 번째 번은 1kV입니다. 1kV는 여기에 해당되겠네. 0.75초가 이 이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5cm죠. 자, 이렇게 해당되고. 자, 3번 22kV입니다. 22kV는 15초가 37 이하에 해당되겠죠. 90입니다. 90cm고. 자, 다음은 154kV입니다. 자, 154는 145초가 169 이하가 되겠네. 그럼 170c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를 그려두고 정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동일 유사 문제로 6번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접근 한계그리표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정전기 발생 방지 대책 4가지를 쓰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동일 유사 문제로 5번이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럼 해설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접지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 도전성 재료를 첨가시킵니다. 자, 도전성을 부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습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제전기를 사용합니다. 제전기를 사용하고, 자, 대전 방지제를 사용합니다. 자, 도전성을 증가시켜서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보호구를 착용하고 배관 내 액체 유속을 제한시킵니다. 그리고 자, 정치 시간을 확보합니다. 정치 시간이라는 것은 자, 정전기 발생이 종료된 후에 접지에서 개전된 정전기가 빠져나갈 때까지 시간을 정치 시간이라 그러죠. 그리고 공기를 이온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온도를 높여서 방전을 촉진시키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자, 이 9가지 중에 4가지를 정답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 보건 법령에 따라서 배관 등의 설비에 대해서는 가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폭발 방지 성능과 그에 같은 안전벨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됩니다. 자, 이때 파열판을 설치할 경우 3가지를 써줘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내용은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이 파열판이라는 것은 자, 내부 압력, 내압이 이상 상승할 경우에 파열되면서 압력을 밖으로 방출하는 얇은 금속을 우리가 파열판이랍니다. 자, 이 파열판을 설치하는 경우 보겠습니다. 자, 반응 폭주 등으로 급격한 압력 상승이 우려가 되는 경우. 이 반응 폭주라는 것은 자, 화학 반응 시 반응 속도가 급격히 증대되거나 온도 압력이 급격히 증대하여 반응이 가기화되는 현상을 우리가 반응 폭주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급격하게 압력이 상승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급성 독성 물질의 누출을 해서 주위의 작업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전 중에 안전벨브의 이상 물질이 누적되면서 안전벨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 파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자, 이 3가지 경우를 정답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까지 동일 유사 문제로 5번이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공정안전보고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었던 문제죠. 동일 유사 문제는 6번이 지금까지 6번이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이 규정 내용 4가지를 꼭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이 공정안전 보고서라는 것은 자, 화학 공정의 공정, 설비 등에 대한 잠재 위험 요인들을 사전에 제기해서 중대 산업 사고를 자,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작성 제출한 서류입니다. 자, 이 서류에 포함될 사항, 문제가 공정안전 자료입니다. 그리고 공정 위험성 평가서, 그리고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이런 것들이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이 4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다음은 보일링 현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보일링 현상 방지 대책을 3가지 써주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보일링 현상이라는 것은요, 투수지에 좋은 사질 지반에서 흙파기 공사를 할 때 흙막이 백의 배면의 지하 수위가 굴착 저면보다 높아서 굴착 저면 위로 모래와 지하수가 솟아오르는 현상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4.1도 지반에서 흙막이 배면과의 수위 차이에 의해서
굴착지면의 흙과 지하수가 솟아오르는 현상입니다. 여기 이제 흙막이가 있죠. 흙막이 있고, 자, 뒤쪽 배면 쪽의 지하수위가, 이 지하수위가, 자, 흙막이보다도 지하수 높아서, 자, 모래와 지하수가 흙막이 저면 쪽으로 이렇게 솟아오르는 현상을 우리가 보일링 현상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에 대한 대책, 흙막이 근입장 깊이를 연장합니다. 이 깊이를 연장한다는 뜻이죠. 토합에 의한 근입 깊이보다 깊게 설치한다든지 진길지방까지 근입장이 도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 차수성이 높은 흙막이를 설치합니다. 자, 시트파일이라든지 지하연 숲벽 등의 차수성이 높은 흙막이를 설치하고, 흙막이 뵈면 그라우팅, 이 그라우팅이라는 것은 자, 흙을 단단하게 한다는 뜻이죠. 자, 그라우팅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지하 수위를 저하시킵니다. 자, 웰포인트 공법이라든지 디벨 공법으로 지하 수위를 저하시킵니다. 자, 여기 웰포인트 공법이라는 것은 지중해 필터가 달린 흡수기를 설치해서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공법이고, 자, 깊은 우물 공법은 자, 우물을 굴착해서 모여진 지하수를 펌프로 뽑아 올리는 공법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정답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게 5번, 동일 유사 문제라고 5번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안전 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이다. 가로에 쓰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동일 유사 문제로 5번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하는 규칙의 규정 내용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보기 보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상품 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90cm 이상이죠. 90cm 이상입니다. 자, 바닥면이 있고, 그리고 상부 난간대가 있죠. 중간 난간대가 있습니다. 자, 난간 기둥이 있고. 자, 상부 난간대는 자, 바닥면으로부터 90cm 이상입니다. 90cm 이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발끝막이판. 자, 공구나 자재들이 빠져서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걸 우리가 발끝막이판이라고 그러죠. 이 발끝막이판은 자, 요 높이는 10cm 이상이 돼야 됩니다. 10cm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난간대의 지름은 2.7cm 이상의 금속재나 자, 금속재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안전 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된 지점에서 가장 취약된 방향으로 자,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나와 있는 안전 난간의 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 상부 난간대는 90cm 이상이라는 거, 그리고 발끝막이판은 자, 바닥면부터 10cm 이상이라는 거, 난간대의 지름은 2.7cm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자, 이 안전 난간은 자,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수치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의 안전 난간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 내용 다시 한번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사업주는 잠암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 잠암 또는 우물통의 극계단 침하에 의해서 이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준수해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2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침하 강도에 따라서 굴착 방법 및 제한량을 정합니다. 여기 제한량이라는 것은 자, 굴착 현장에서 판에 운반할 수 있는 최대 양을 이야기하죠. 자, 이 최대 양은 미리 정합니다. 일정 기준 이상 굴착하면 붕괴 발생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한량을 미리 정해둡니다. 이 침하 강도라는 것은 자, 굴착 작업 중에 침하 가능성이 있는 집안에서 허용 굴착 가능 깊이와 제한량을 나타내는 도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침하 강도에 따라서 굴착 방법 및 제한량을 정해둡니다. 그리고 바닥으로부터 자, 천장 또는 부엌까지 높이는 1.8m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이 2가지 규정된 내용 그대로 정답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동일한 문제로 6번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비계 작업 시 비누 그 밖의 기상 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자, 비계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사항 4가지를 쓰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정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죠. 지금까지 동의 문제는 8번, 동의 문제 8번이나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산업안전보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 내용 6가지를 꼭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키워드를 활용해서 외워두겠습니다. 자, 먼저 발판 제로입니다. 발판 제로의 손상 여부하고 부착 걸린 상태, 그리고 자, 해당 비계의 연결부 접속부의 풀림 상태, 그리고 연결 제로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그리고 손잡이 탈락 여부, 기둥의 치마, 변형, 변이 또는 흔들림 상태, 그리고 로프의 부착 상태, 그리고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자, 이런 것들은 작업 시작하기 전에 꼭 점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중에 4가지를 정답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가설 통로의 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쓰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가설 통로와 관련된 문제도 동일 유사 문제로 이 5번이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산업안전보건 규정에 관한 규칙의 자, 가설 통로의 구조 6가지 규정 꼭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규정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관 구조로 해야 되고, 그리고 경사는 30도 이하로 해야 됩니다. 자, 경사가 15도를 초과할 때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됩니다. 자,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난간을 꼭 설치하고, 자, 수직경이 가설된 통로 깊이가 15m 이상인 경우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자,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의 비계 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합니다. 보기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사는 자 30도 이하라고 했습니다. 이하로 하고, 자, 경사가 15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됩니다. 자, 추락을 위험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는 거. 그리고 수직경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합니다. 자, 이 계단참이라는 것은 자, 계단에서 진행 방향을 바꾸거나 그리고 피난 휴식 등 이런 목적으로 계단 중간에 폭이 넓은 부분이 있죠. 넓은 부분을 우리가 계단참이라고 그럽니다. 자, 다음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의 비계다리에는 자,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는 거. 자, 가설 통로의 구조에 관한 규정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사다리 통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사다리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의 사항 4가지를 쓰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동일 유사 문제로 4번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충분하게 공부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 규정하는 규칙의 자, 사다리 통로의 구조에 관한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관 구조로 해야 됩니다. 심한 손상, 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발판의 간격을 일정해야 되죠. 그리고 발판과 벽가의 사이 간격은 15cm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 벽면하고 자, 이 사다리와 간격은 자, 15cm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발가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다리 폭은 30c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미끄럼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자, 사다리가 자, 이 걸쳐졌죠? 걸쳐져 있습니다. 자, 이 사다리 폭은 자, 30cm라고 그랬죠? 30cm 이상이 돼야 되고, 자, 걸쳐놓은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부터 60cm 이상, 60cm 이상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다리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사다리 통로의 기울기는 자, 여기 기울기는 75도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자, 사다리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해서 견고하게 조치해야 됩니다. 자, 벌어짐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 규정 내용 중에 정답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사람의 보호법령에서 규정한 철골 작업을 중지해야 할 조건. 자, 가로넣기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 기준을 적으시하는 문제도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 동일유사 문제로 5번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사람한테 보험 규정하는 규칙의 규정 내용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풍속은 초당 10m 이상입니다. 풍속은 초당 10m 이상인 경우는 철골 작업을 중지해야 됩니다. 강우나 비죠. 비는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는 작업을 중지해야 되고, 그리고 강설량, 눈이죠. 눈은 쌓이죠. 쌓이니까 1cm 이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철골 작업을 중지해야 됩니다. 자, 가로넣기 보겠습니다. 풍속은 10m 이상인 경우, 그리고 강우량은 1mm 이상입니다. 그리고 강설량은 1cm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정답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15년간 산업안전 기사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는 20문제를 풀어봤습니다.